2025년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가 말했던 그 예언,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소름 돋는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XRP 에스크로 물량을 받을 권리를 팔거나 계좌 자체를 팔 수 있지만 토큰은 해제 날짜까지 유통될 수 없다는 그의 발언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에스크로 물량을 누가 매입했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했죠.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XRP는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퍼즐 조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큰 손들에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XRP의 30일 유동성 지수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사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난번 유동성이 이렇게 말라붙었을 때 XRP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현저히 적다는 뜻이며 단 한 번의 대규모 매수 주문만으로도 시장 전체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XRP를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들은 공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장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거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리플이라는 스타트업이 그렇게 일찍부터 워싱턴 DC와 월가의 핵심 인물들이 모이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미 재무부 43대 재무관 로지 리오스,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경제 고문진 스펄링, JP모건의 전 규제 담당 최고 책임자 샌디 오코너,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브리아나 메디건 같은 인물들이 리플의 이사회와 자문단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리플은 처음부터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그들이 구축하려는 미래 금융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리플의 인재 영입 전략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형은행,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습니다. 전 DTCC, 최고 경영자 도널드 도나유, 국제결제은행 및 연방준비제도에서 국제정책 경험을 쌓은 데이비드 푸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로비 미치닉처럼 리플에서 가치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후 블랙록으로 이직한 사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전통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교차점에서 핵심적인 인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거죠. 밥비라는 리플의 초기 직원 중 한 명은 과거에 늘 연방수사국이 문을 걷어찰까봐 걱정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그들의 문을 걷어차지 않았을까요? 만약 리플이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위협적인 존재였다면 수사기관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문을 걷어차지 않은 것은 리플이 기존 법체계 안에서 혹은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가면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움직여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XRP가 그 어떤 디지털 자산보다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현재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이 100조 달러 이상으로 확장될 거대한 변혁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라울팔 같은 것이 경제 전문가는 이 시점에서 자산을 파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듭 강조하는데요. 2027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되고 127조 달러 규모의 주식시장까지 이 새로운 레일 위에 올라설 것입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럼 왜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CFTC 의장은 클래리티 액트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이 미국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정부가 개인의 디지털 자산을 함부로 압류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미국은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클래리티 액트와 같은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그의 발언은 XRP 홀더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이 XRP와 같은 검증된 디지털 자산들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미래 경제에서 무엇으로 결제하고 어떤 레일 위에서 움직일까요? XRP 레저가 지난 10년 이상 전 세계에 걸쳐 구축해온 금융 인프라가 바로 그 답입니다. 유동성,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안정적으로 깔린 배관 시스템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서로 거래하고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미래사회의 필수 요소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시티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과 협력하며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입증해온 XRP는 단순한 송금을 넘어선 새로운 금융시대의 핵심 브릿지 통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결국 XRP는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말한 비대칭적인 대박이자 찰리 멍거가 강조한 잘못 가격 매겨진 도박이라는 철학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2014년 제가 XRP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이 자산이 가진 잠재력을 확신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SEC와의 소송 주류 미디어의 침묵 속에서 저평가되어 왔지만 이제 그 모든 장막이 걷히고 리플이 구축해온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시기가 머지않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XRP 홀더들이 맞이할 기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앤드류 로스, 소르킨 같은 주류 언론인들이 XRP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자신의 책 2929년을 통해 대공황을 예언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월가의 거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시장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비관적일 때 기회가 찾아오고 모두가 환호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죠. 지금의 상황은 바로 이 거대한 기회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데이비드 슈워츠의 예언, 바이낸스 유동성 데이터, 그리고 리플의 독보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점을 데이터와 질문 답변 형식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100조 달러 시장의 거대한 기회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흐름 속에서 XRP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이런 심층적인 분석과 XRP 관련 최신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